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역할까지 부족함 없이 클 수 있게 해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엔 제 인생에 더 소중한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는데요. 남편까지 제 뒤에 서서 이젠 두 명의 호위 기사가 곁에 있는 든든한 기분을 느꼈는데요. 사실 결혼하면서 돌아가신 엄마를 모시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사다난한 일을 겪고 보니 인생에 절대 둘 필요 없이 멀어져야 할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렇게 되기까지 힘들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없었고, 그렇다 보니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아빠하고만 크는 줄로 알았죠. 다행히 꼼꼼하고 섬세한 아빠 품에서 자라서인지 엄마의 빈자리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흔히 여자는 엄마랑 가장 가깝고 친구처럼 지낸다고들 하지만 두 역할을 모두 하고 있던 아빠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죠. 우리 아빠는요, 머리 따는 것부터 시작해 옷 고르는 센스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오늘은 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따줄까? 이 옷이랑 잘 어울리겠지. 아빠가 어제 원피스 입고 가라고 싹 다려놨어. 자, 팔 넣어볼까? 머리는 이핀을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예쁘겠다. 어때? 아니야, 빨간색으로 해줘. 빨간색? 아가씨, 거울부터 보고 말하세요. 오늘 양말이 노란색인데 빨간색 핀은 아니죠? 이 색깔을 같이 맞추면 훨씬 예쁠 것 같지 않아? 아이, 봐봐. 아빠 말이 틀린지. 이걸로 하니까 더 예쁘지? 그렇네. 이게 더 예뻐. 아빠가 골라준 걸로 할게. 그래, 아빠가 우리 공주님 최고로 예쁘게 해주는데. 어제부터 고민한 거라니까. 우리 딸 제일 예쁜 공주님 만들어 주려고. 요리 솜씨도 아빠는 수준급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유식과 제 밥은 손수 만들어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아빠 다음 주에 양식 조리 자격증 딸 거야. 그럼 이제 파스타랑 돈가스, 피자까지 아빠가 다 만들 수 있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서 우리 딸 뭐든지 다 만들어 줄게. 내년 생일은 아빠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으로 생일 파티 한번 해볼까?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진짜? 그걸 아빠가 다 할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럼.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른 친구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계속 나올 때서야 저에게 엄마가 없다는 걸 처음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아빠는 저에게 설명해 줬죠. 친구들이 엄마 없냐고 묻거나 하면 어떻게 대답해? 궁금하지 않아? 왜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 아빤 네가 물어보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 속상할 것 같아서. 엄마 생각하면 슬프잖아. 물론 그땐 슬펐는데 지금은 괜찮아. 사실 엄마는 너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갔어. 근데 아빠는 엄마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곁에 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왜냐면 아빠가 아무것도 몰라서 힘들 때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 도와준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 엄마는 지금 없는데? 아니야, 있어. 여기 아빠 심장에. 소희 심장에는 당연히 있고. 여기에 엄마가? 아빠가 소희 어릴 때 제일 신기했던 게 4살 때였나? 네가 한겨울에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려고 아빠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났는지 갑자기 사탕 하나를 먹더니 방긋 웃는 거야. 이마를 만져보니까 열도 다 내리고. 엄마가 감기 고쳐주고 간 건가? 그런 거 같아. 아빠가 살면서 느낀 건데 아직 너한텐 어려운 말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죽지 않고 마음에 살기도 해. 곁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빠는 그래서 혼자란 생각 안 해. 당당한 아빠의 목소리에도 어린 저에게 마음에 사람이 산다는 그 말은 도무지 어떤 뜻인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니 그제야 아빠가 엄마 기일에 케이크를 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빠는 왜 엄마 기일에 케이크를 사? 엄마가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했거든.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제사라고 하면 괜히 슬프고 무겁잖아. 근데 엄마 생일이라 생각하고 보내면 기분 좋지 않아? 이렇게 상도 예쁘게 차릴 수 있고. 네 엄마는 예쁜 그릇에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사람이었거든. 아이, 그래서 아빠가 예쁜 그릇 사는 거야. 가끔 보면 난 엄마랑 사는 것 같다니까. 어떻게 여자보다 그릇을 더 좋아할 수가 있는 거야? 아빠 잔소리도 다른 집 엄마들보다 더 많은 거 알지? 아빠가 못하는 게 없어서 그래. 완벽하지? 주위에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예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다녀서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놀라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원래부터 다 잘했던 거야? 나 머리 닦는 것도 그렇고 엄마 없는 줄 알면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 항상 옷이랑 머리를 예쁘게 잘하고 다녀서 엄마가 있는 줄 알았다고. 네 엄마가 다 가르쳐주고 간 거야. 아빠도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이상하게 머리 묶는 것도 해보라고 하고 옷 고르고 그럴 때마다 항상 아빠를 데려가더라고. 그때 안목을 키워줘서 너도 좀 수월하게 했지. 그리고 엄마 없이 큰 티 난다는 그 말, 정말 안 듣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예쁘게 하고 꼭 나가라고 했구나.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준 아빠 덕에 전 부족함 하나 없이 잘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아빠를 똑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첫 만남이 순탄하지는 않았죠. 저 아까부터 쫓아왔는데 제가 정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명함부터 드릴게요. 한수혁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살고요. 저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은데 번호 주실 수 없나요? 정말 처음으로 용기 내서 해본 말이에요. 솔직히 길 가다가 누가 번호를 달라고 쫓아오면 그동안 몇 번이나 이런 행동을 다른 여자에게도 했을까 싶은 생각 들지 않나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솔직히 누가 길에서 번호 물어보는데 처음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믿기 힘드신 거예요? 그럼 제 집 주소도 불러드릴까요? 저한테 1시간만 시간 내주시면 마음이 바뀌실 겁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번호를 안 줬다가는 집 앞까지 쫓아오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무서운 마음도 들었고요. 문득 아빠 번호를 줘버리자는 생각이 들어서 전 말없이 아빠 번호를 누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와도 잘못 알려줬다 생각하고 포기할 줄로만 알았죠. 우리 딸이 어쩐 일로 아빠한테 친구를 다 소개시켜주고 미리 말했으면 아빠가 음식 솜씨 제대로 발휘했는데. 오늘 반찬이 너무 부실한데. 올 때 집 앞에서 이것저것 좀 사와. 알았지? 손님을 이대로 보내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누가 왔어? 우린 먼저 술 한잔 하고 있을게. 맥주 3병만 더 사와. 부탁해, 딸. 무슨 소리냐니까. 집에 아빠 친구 왔어? 비밀. 와보면 알아. 궁금하면 뛰어오고. 한껏 들뜬 목소리의 아빠를 보고 친구가 와서 이렇게 신났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선 순간 전 놀라서 맥주병을 바닥에 그대로 놓쳤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아빠 번호를 받아간 바로 그 남자가 식탁에서 아빠와 함께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왔어? 우리 집에 손님이 몇 년 만이야. 아빠 오늘 아주 신난다. 아빠랑 둘이 오늘부터 친구하기로 했어. 넌 어떻게 동네에서 이런 친구를 다 사귀었어? 제가 옛날부터 낯가림이 심해서 처음 본 사람 앞에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성격 좋은 것 같아. 번호까지 교환을 하고. 사람 볼 줄 아네 우리 딸이. 젊어도 사람이 제대로야.
집까지 쳐들어온 남자를 보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너무 놀라 신발도 안 벗고 서서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때 번호 알려주셨잖아요. 아버님 번호까지 알려주시고 그 덕에 제가 여기까지 와 있네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니까요. 얘가 버릇없이 너는 왜 내 손님한테 화를 내? 괜찮습니다. 성격은 여전하네. 근데 정말 나 모르겠어? 그런데 남자는 당황하지도 않고 제 앞에서 호탕하게 웃더니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까지 쳐들어와서 경우 없이 구는 사람을 쉽게 받아들였는지 아빠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죠. 그때 길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그것도 기억 못하는 줄 알아요? 난 아침마다 매일 봤는데 그것도 6년을. 정말 내 얼굴 모르나 보네. 네? 누구 놀려요 지금? 아빠는 왜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집에 들이는데 누군지 알고? 나 이 사람 길에서 번호 달라고 쫓아왔었어. 무서우니까 그냥 아빠 번호 준 것뿐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막 들이면 어떡하냐고. 누가 남이야 남은 학교 선배더구만.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어 둘이. 전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려 애를 썼지만 막상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남자가 동네 정류소 이름을 말하는 순간 교복 입은 그 사람의 얼굴이 번뜩 떠올랐어요. 설마 그 정류소에서 아침마다 보던? 오늘도 잘 알아보게 교복이라도 입고 올 걸 그랬나? 기억하는구나. 다행이다. 실은 다시 만나면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아버님을 먼저 뵙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아버님이 손수 준비해 주신 음식이니 같이 먹자. 기분 좋게.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 내내 아빠의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왜 볼수록 괜찮고 좋은 사람 있잖아요. 예의 바르고 씩씩하게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남편을 보니 예전에도 바른 모습으로 학교를 가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신나서 주책을 떨었네. 딸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가끔은 아들하고 있는 기분 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 이렇게 신나게 술 마셔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오늘부턴 내 아들 하면 안 돼? 저는 무조건이죠. 사실 저도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셔서 아무 기억이 없어요. 가끔씩 친구들이 아빠랑 목욕 가고 술도 한잔하고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럼 저 오늘부터 아버님 아들입니다. 물을 게 없어요. 남자들끼리 약속한 거야. 좋아. 한잔 하자고. 두 사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빠 아들까지 한다고? 이렇게 바른 청년을 세상 천지 어디서 만나. 만점짜리 아들 되겠는데. 우리 딸내미 긴장 좀 해야겠다. 이렇게 괜찮은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네. 애초부터 전 아빠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고 반대하는 결혼은 생각이 없던 사람이라 그랬는진 몰라도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서 자주 만나는 걸 보면서 남편이 저를 향한 마음을 허락하게 됐죠. 나 솔직히 너한테 그 얘기하기까지 10년 걸렸어. 학교 다닐 때는 정류소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고 너 줄 편지도 챙겨갔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를 그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야. 근데 아버님 찾아뵙고 네가 살아온 이야기 들으면서 이해가 가더라. 마음 여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기로 했어. 얼마나 더 기다리게?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만하면 오래 기다렸어. 나도 알아.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이제부턴 내가 더 노력할게. 선배가 기다려준 만큼. 정말이야? 이제 나 받아주는 거야? 정말? 아들 다음에 사위 되려면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이야, 되게 신난다. 대신 조건이 있어. 여태 엄마 없이 나 혼자 키워도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해준 우리 아빠. 이젠 내가 효도할 차례야.
그러니까 앞으로 아빠랑 지금처럼만 잘 지내줘. 난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전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모셨고 남편은 어머니를 모셨는데 마치 이런 인연이 되려고 만났나 싶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완벽히 채워주는 사이가 아닐까 싶었죠. 얼마 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참 우리 인연이 신기하네. 그쪽은 아버님이 혼자라고? 네, 정말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진심을 다해서 좋은 며느리 될게요. 좋게 봐주세요. 말도 참 예쁘게 한다. 아버님이 어련히 잘 키웠을까? 귀하게 키운 티가 나. 시어머니는 절 흐뭇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사람 좋은 미소로 너그럽게 대해주신 덕에 결혼까지 편안하게 이어지겠거니 했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하면서 서로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자는 약속부터 했어요. 그럼 서로 그런 면에서 이해하는 게 많겠다. 사실 나랑 수혁이도 가족 이상의 끈끈함이 있거든. 어떨 때는 아들이 아니라 남편 같기도 하고 그래. 둘이서 하도 많은 걸 겪다 보니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아니까 걱정 말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대화 도중 준비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 근데 양쪽 다 부모가 건재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되는 대로 잘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 그래도 최대한 간소하게 할 생각이에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그건 아니지. 여자는 특히 일생에 한 번뿐인 건데 뭐 아들이야 무심하게 보낸다 쳐도 딸은 그러면 섭섭할 거야. 아버님이 이렇게 귀하게 키운 딸이니 결혼할 때도 얼마나 더 많이 챙겨 보내고 싶겠어. 아버님이 또 큰 회사 다닌다면서? 높은 자리에 계시나? 아니요.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두 분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일단 둘이 작은 빌라 얻어서 시작해 보려고요. 같이 모아가면서 점점 넓혀가면 되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다 사레가 걸린 듯 컥컥대더라고요. 작게? 아니 무슨 빌라에서 시작을 해. 아버님이 그동안 일하고 모은 것도 꽤 될 텐데 다른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딸인데 왜 작게 할 생각을 해? 예? 거절하지 말고 받아. 어른이 준다고 하면. 아버진 결혼한다는 말 듣고도 무슨 말 없었어? 따로 집 마련해 주신다거나. 아니, 귀한 딸을 그렇게 작은 집에 살게 두실까? 딸은 다르지. 요즘 신혼부부 대출이 조건이 좋아서 둘이 준비해도 괜찮아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딸딸 하면서 귀하게 키웠다는 그 말에는 그만큼 돈을 많이 갖고 와서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주지 않냐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뻔히 혼자 자식 키우면서 사정을 뻔히 아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더 기가 막혔죠.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러다가 괜히 우리 아들만 욕먹게 생겼네. 그 녀석이 괜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중간에 이 허리 디스크 오고 그래서 수술비가 엄청 들었거든. 나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여태 두 분 혼자서 저희 키우느라 힘들었던 거 아니까 그런 건데 절대 그런 생각할 뿐 아니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리고 아빠가 그 사람 정말 많이 믿고 좋아해요. 첫 만남부터 아들 삼자고 할 정도인데요. 그래도 딸 보내시는데 아쉽게는 안 하시겠지. 그러실 거야. 시어머니는 찜찜한 한마디를 혼잣말처럼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결혼까지는 잘 이어졌어요. 아빠는 늘 남편이 올 때마다 보양식을 해주겠다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정성스러운 요리를 준비해 대접을 했죠. 혹시나 다른 사위들처럼 장모님께 받는 거한 상차림이 부러울까봐
더 그랬던 것도 같아요. 아빠, 무슨 재료를 요리대회 나갈 때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 누가 먹는다고. 잘 먹는 우리 사위 주려고 그런다. 입 짧은 너랑 다르게 해줄 맛이 난다니까. 내가 보여줄 거야. 사위 사랑이 누가 장모래? 장인이지. 아유, 못 살아. 한 번씩만 이렇게 해. 아무 날도 아닌데 올 때마다 이러면 그 사람도 편하게 들르기가 어렵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대접해줘야 너도 대접받는 법이야. 맨날 둘이서 앉아서 먹다가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먹으니까 좋지 않니? 아빠 다음 달에 식탁도 하나 큰 걸로 살까 봐. 아무래도 식구가 느니까 좁아. 어떻게 딸보다 사위를 더 좋아할 수가 있어? 콧노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배가 부르는 것 같았죠. 남편도 그런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잊지 않았어요. 흔한 양말이랑 티 하나를 사더라도 꼭 아빠 것을 챙겨서 주더라고요. 종종 제가 두 사람이 나는 문자를 엿보려고 해도 등까지 돌리고 안 보이게 가라는 신용까지 했죠. 남자 둘이서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으실까? 몰라도 돼. 아버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많지. 남자들끼리 그런 게 있어. 알면 다쳐. 그리고 아버님이랑 나랑 둘이 술 마시는 거 알면 자꾸 잔소리 하잖아. 비밀 회동으로 당신 모르게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어. 날짜랑 장소는 극비야. 참나. 가끔 보면 아빠도 그렇고 당신도 내가 아니라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것 같아. 취해서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오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사이 좋아 보이는 부자로 보이더라고요. 말로는 섭섭하다고 해도 한 걸음 뒤에서 흐뭇하게 둘을 볼 때 느껴지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전 아빠에게 어깨를 내어주거나 부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이야, 우리 사위 어깨 봐. 이렇게 듬직하니까 내가 휘청대도 걱정이 없지. 나 취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둘이 딱 한 병만 더 먹을까? 아버님 오늘 실컷 드십시오. 제가 얻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아빠와 부쩍 술자리를 자주 갔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아빠의 퇴직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회사 말이야. 이제 퇴직하실 때 됐잖아. 당신이 그냥 그만두시라고 하면 어때? 그럼 아버님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왜? 무슨 일 있어?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 없었는데. 아버님이 눈칫밥 좀 먹는 것 같아. 요새 술 드실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는 게 힘든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등살 때문에 눈치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던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서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말 못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럴 때 그냥 자기가 먼저 퇴직하고 정리하시라고 하면 마음 편하잖아. 아버님이 결정하기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물으면 또 아니라고 하겠지. 아빠는 버틸 사람이야. 날 생각해서. 우리 애 낳을 때까진 더 다니고 싶다 하시는데 보는 내가 마음이 그래. 원래 아버님 힘들수록 괜히 더 웃고 그러시잖아. 남편이 그 말을 하니 요즘 들어 계속 술을 자주 마시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안 되겠다. 조만간 아빠 일기장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옛날부터 엄마한테 편지 쓴다고 적는 게 있는데 그래도 거기엔 아빠가 진솔한 얘기를 좀 쓰는 것 같더라고. 그거 보고 와서 나도 결정할게. 당신 말 못 믿는 건 아니야? 알았어. 당신이 결정해.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생활비는 충분히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아버님 덜 힘든 쪽으로. 그리고 아빠가 출근한 시간에 집에 가서 일기장을 본 순간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면서 낭떠러지에 겨우 서 있는 것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짐처럼 보일까? 눈을 뜨면 회사를 갈 생각에 마음이 무너진다. 딸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회는 너무 차가운 곳인 것 같다. 따라갈 수도 없는 늙은이가 되었네.
그래도 내 딸에게 언젠가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 버티자. 그리고 나중엔 꼭 낚시도 하고 작은 별장 하나 사서 유유자적 살아야지. 그날만 기다려본다. 전 다이어리를 덮은 순간 다짐했습니다. 아빠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딸 하나 여태 키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부담을 안겨주는 게 죄스러울 뿐이었죠. 언제까지나 아빠에게 난 어린 아이일 뿐이구나.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아빠, 이제 퇴직하고 쉬어. 우리 애는 우리가 키워야지. 왜 아빠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어. 이제 아빠 나이면 용돈 받고 집에서 쉬어도 될 때야. 뭐라고? 아이, 아직 더 다닐 수 있어. 아직 젊은데 갑자기 왜 그래? 희망퇴직 기간 남았다면서 신청해. 그리고 왜 젊은 사람들 틈에서 아빠가 버티듯이 다니는데 눈 뜨는 게 싫을 정도라면서 왜 무식하게 그걸 버티냐고. 나를 왜 아무것도 못해주는 딸로 만들어. 내가 아빠 일기장 열어보고 얼마나 초라한 기분이었는지 알아? 아이고, 이거 미안해. 그냥 요즘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아빠가 생각이 많았어. 아빠가 절 달래며 의자까지 당겨 옆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아빠 회사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게 한두 개는 아니었지만 못 묻겠더라고요. 식탁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앉아 몇 년 사이 더 거칠고 어두워진 아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혼자 안고 있었다니 더 속이 상하더군요. 아빠한테 나도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고 자꾸 기회를 없애지 마. 아빠는 왜 속상해도 웃어? 차라리 화를 내. 사람은 슬프면 울고 힘들다고 하는 거야. 기쁠 때 웃는 거고. 알았어. 아이, 네가 오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잖아. 아빠가 내일 바로 신청할게. 그리고 저는 이벤트도 잘하는 남편 덕에 퇴직하는 아빠를 위한 기분 좋은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식사 자리에 시어머니도 초대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 답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얼굴 본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걸 알았죠. 걱정된 마음에 그날 이후로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끝까지 받지를 않더라고요. 어머니 말이야, 당신하고는 연락돼?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 아이, 내 연락도 안 받기는 하던데 바쁜 일 있나 보지. 아휴, 몰라도 한참 모른다 당신은. 나이 든 어른들은 하루라도 연락 안 되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봐야 돼. 혹시 어머니 그때 아빠만 챙겨줘서 서운했었나? 이틀씩이나 연락을 안 받는데 그날은 그렇다 쳐도 걱정도 안 돼? 내가 바로 어머니 집에 가볼게. 계속 퇴직 기념 식사 자리에 오지 않은 게 생각이 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칠 전부터 꼭 어머니도 오셔서 좋은 데서 식사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나만 이런 데서 밥 먹는 게 없었단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생겼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그래, 왜 갑자기 왔어? 연락도 없이? 걱정돼서 왔죠.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그동안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연락드렸는데 아무 답도 없으시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나 하고 바로 와본 거예요. 별일 없다. 보다시피 늙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겠니?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들도 이젠 남의 집 식구인데 그렇게 걱정된다면서 딸랑 몸만 온 거냐? 네? 그게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얼른 장이라도 봐서 올게요. 됐어. 내가 너보다 잘해 먹어. 간도. 아무래도 어머니가 며칠 전 아빠만 거하게 챙긴 걸 서운하게 느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름 놀라서 이른 아침부터 쫓아온 건데 앉으라는 말도 없이 세워두는 걸 보니 무안해지더라고요. 아, 생색 내러 왔구나. 딱 보니까 그러네.
말로만 걱정된다고 뛰어와서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갈 거면서 챙기는 척. 머리는 좋네. 내 아들이 그런 거에 잘 속지. 착해서. 어머니하고 좀 좋은 데서 식사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며칠 전이 아빠 퇴직 축하하는 자리였거든요. 저희도 그런 날에나 그런 데 가보니까. 근데 안 오셔서 너무 아쉬웠어요. 조만간 어머니 좋은 데서 한 끼 해요. 뭐? 퇴직? 남자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딸 시집 보냈다고 돈까지 안 벌고 앉아있을 생각을 해? 그럼 우리 아들이 이제 사돈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어? 갑자기 어머니 입에서 아들 고생 타령이 시작될 것 같아 급히 말을 막으며 이야기했죠. 아니요. 먹여 살리기는 누가 먹여 살려요. 아빠도 능력 있으신데요. 능력? 그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 왜 딸 시집 보낼 땐 가만히 있었을까? 참 궁금하네. 너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네 아버지를 모른다. 아니, 제 아버지를 제가 모르다니요. 나는 답이 딱 나오는데. 네 아버지가 딸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도 아파트 한 채를 안 해준 분이야. 그럼 거의 뭐 빈털털이라고 봐야지. 우리 아들 고생길 열렸어. 어머니,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건 저희 둘이 합의해서 결정한 문제였어요. 사람 일은 모른다고 저희한테 여태 모은 돈을 다 줘버리고 나면 혼자서 하고 싶은 취미 하나도 못하고 병원 갈 때도 편히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일부러 도움 안 받고 저희 힘으로 한 건데 왜 자꾸 옛날 일을 꺼내세요? 말을 말자. 내가 너를 어찌 이기겠냐. 말로만 끔찍히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주섬주섬 짐을 싸서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같은 대답을 몇 번을 하는지 이제는 좀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온 뒤에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시어머니 생각을 대단히 하는 줄 알겠네. 그냥 찾아오지도 마.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지? 귀한 딸인 척해서 시집 보내놓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는 내 자식도 당했어.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뭐야. 집에 와서도 제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의 가시돋친 말밖에 없었죠. 그래서 잠도 오질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너그러운 어머니 모습은 볼 수도 없고 살쾡이처럼 매서운 눈빛이 잊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 아빠한테까지 막말을 뱉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진심으로 내켜야 어머니와 대화도 하지 이런 감정으로는 도저히 안부 전화도 힘들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아빠에게 이 일을 상의하고 싶어 집에 가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퇴직 후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더 병이 생기는 것 같다며 몇 주 전부터 경비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빠 언제쯤 와요? 아빠가 얘기 안 했나? 오늘 여기서 하루 일하고 가는 날이야. 아, 맞다. 하루 밤새고 근무하는 날 있다 했지? 그럼 저녁은 어떻게 먹고? 간단하게 먹으면 돼. 옆에 편의점도 있고. 아이, 무슨 편의점이야. 아빠, 내가 금방 저녁 사서 갈 테니까 기다려요. 아빠 오는 줄 알고 같이 먹으려고 만든 것 있어서 담기만 하면 돼. 다른 거 괜히 먹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아빠가 일하는 곳을 찾았죠. 같이 일하시는 분이 딸이 왔다면서 배려를 해주신 덕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할 시간이 있었어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지나갈 때마다 서로 밝게 인사를 나누는 아파트 주민들을 보니 마음은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동네 참 좋은 분들이 많아. 경비라고 무시하는 것도 없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그러더라. 어제는 말이야. 옥수수도 쪄서 주고 감자도 얻어먹고 맛있는 커피까지 주시고 그래. 나중에 여기 살고 싶더라니까. 아빠가 전보다 훨씬 밝아져서 좋네.
아니, 옷도 너무 잘 어울린다. 멋져. 아이고, 왕년 이야기 해줘? 이 아빠가 옛날부터 아빠가 이런 옷을 입으면 여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아, 그나저나 우리 딸, 아빠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사줄게. 저번에 동네 분이 사다 줘서 고소하고 맛있길래 어디 거냐고 물었더니 알려주더라고.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겠다. 오늘 덕분에 저녁 잘 먹었으니까 커피는 아빠가 살게. 아이고, 잠깐. 남편 전화다. 여기 같이 못 꼈다고 아쉽대. 내가 데리러 오라고 했어. 아이, 우리 사위 얼굴은 못 봐서 너무 아쉽네. 조만간 한잔해, 어? 그렇게 남편과도 짧은 통화를 마치고 몇 분 뒤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 직원도 놀라서 저 아저씨 어떻게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리고 이내 바닥에 앉아있는 아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 딸 교육 잘 시키라고 정신 차리란 뜻이야. 아이, 꼴 파라. 당신 그때 회사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지. 돈 모은 거 전부 어디다 날려먹고 결혼하는 딸한테 집 한 채도 안 해줘서 보냈냐고. 그래놓고 기약이 뭐가 기해? 글쎄,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어머니가 인상을 잔뜩 쓰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놀라서 커피가 발에 쏟아진 줄도 모르고 밖을 나갔습니다. 하다 경비까지 내려갔어? 회사 퇴직도 뻥이지? 다 사기 아니냐고. 어디 사기 결혼시킨 주제에 뻔뻔스럽게 아는 체를 해? 말 조심하세요. 우리 아빠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용서 안 해요? 사기 결혼? 아, 누가 사기를 쳐? 당신 같은 인간 몰라본 우리가 사기당한 거지. 뭐라고? 야, 어디 감히 경비원 주제에 쪽팔리게 하는 척을 해. 내가 너랑 똑같은 줄 알아? 딸이나 애비나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건 똑 닮았네. 그깟 돈 몇 푼 쥐고 와서 결혼 승낙해준 걸 고마운 줄 알아 너희? 뭐야? 내 딸이 언제? 그런 당신은 돈이나 보태주고 이런 소리라는 거야? 우린 당신 앞에서 척한 거 하나도 없어. 결혼 전에는 귀한 딸 보냈다고 90도라 인사까지 하더니만 내가 아파트 얻을 돈 있어도 왜 안 준 줄 알아? 당신 같은 인간이 눌러 앉을까 봐 그런다. 뭐야? 이래서 사리분간도 못하는 거랑 사돈 맺으면 안 된다니까. 저는 시어머니와 아빠 사이를 파고들어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어서 그런지 초인적인 힘으로 제 머리가 산발이 되도록 누르더라고요. 저는 틈에 낀 채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겨 둘 사이에서 나오게 해주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절 빼줬는지도 모르던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퍽 쓰러지더라고요. 장인어른 때린 값이야. 당신이 이러니까 곁에 아무도 없는 거라고. 너 이 새끼야.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어떻게 내 뺨을... 아니, 상황도 모르면서 엄마를 때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빨리 일으켜 세워. 빨리. 혼자 일어나세요. 쇼 그만하시고. 뭐가 어째?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는 순간 들리던 짝소리는 남편이 시어머니 뺨을 후려친 소리였어요. 어안이 벙벙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여태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전 섣불리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눌러온 것들을 이날 단판 짓겠다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끝을 봅시다. 당신 살아온 얘기 시원하게 다 까발려 보자고. 너 미쳤어? 여기 길바닥에서 무슨 짓이야? 내가 모른 척하는 거지 절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고. 당신 아빠랑 살면서 3번이나 바람나서 결국 당신 평생 안 본다고 하고 나갔던 거 어리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당신이 거짓말하면 믿을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의식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며 남편 다리를 붙들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들으라고 해요. 우리 부모님 도움 안 받고 17평짜리 전셋집에서 사는 게 부끄러운 건가? 아니면 우리 아버님 경비원으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당신이 3번이나 바람나서 남편한테 쫓겨 산 게 부끄러운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자고 뭐라고 하나? 그만해. 그만하라고. 나 혀 깨물고 죽게 만들 일 있어? 죽은 아빠까지 나쁜 인간으로 만들고. 솔직히 당신이 만난 남자들 나 얼굴까지 기억나. 나 억지로 재우고 새벽에 남자 만나라고 한 것도 기억한다고. 다 알지만 그래도 당신 나 보기 부끄러울까 봐 참았던 거야. 몰랐어. 엄마는 네가 그걸 기억하는 줄도 몰랐다고. 정말이야. 어떻게 잊어? 그런 기억을. 내가 알면서도 몇십 년을 어떻게 참고 견뎠는데 내 가족들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사람이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님 뺨을 때리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 남편은 울분을 토해내더니 시어머니가 다리를 붙잡던 것까지 뿌리쳐버리더군요. 누구보다 훌륭하게 이 사람 키워서 내 옆에 보내주신 분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시당할 분이 아니라고. 당신 같은 양심 없는 인간 엄마라고 불러주고 인연 안 끊고 산 걸 다행으로 알아. 엄마는 너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내 착한 아들 이제 나 안 보고 살 거야? 아니지? 난 아버님하고 집사람 뜻 따를 거야. 당신이 벌인 짓 용서하는 것도. 남편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방향을 틀어 저에게 오더군요. 저는 벌레를 보듯 어머니 손길을 털어내며 그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제가 어머니 큰 거 바란 줄 아세요? 어머니는 아파트 타령했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바라는 거 없었어요. 더 드리고 싶은 생각만 했죠. 한 번이라도 절 따뜻하게 보면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단 말, 그거면 됐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어머니는 제 가슴에 대못 박은 걸로 부족해서 아빠한테까지 이런 짓을 하시네요.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 그렇게 우리가 쪽팔리고 싫다는데 길에서 인사 한마디 하기도 힘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어? 이쯤에서 인연 끊고 살지 뭐. 전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얼른 가세요. 너무 죄송해요. 무슨, 자네도 고생 많았겠네. 그 속이 참 말이 아니겠소. 얼른 가세. 저하고 남편, 아빠는 한 식구처럼 서로를 챙기고 있는데 여전히 바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또 수군대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창피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몸만 일으켜서 그대로 도망을 쳐버렸죠. 그리고 며칠 뒤 그날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좀 더 좋은 집으로 가서요. 우리 이사 갈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보다 날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야? 둘이서 신혼 즐겨야지 무슨 소리야. 나 혼자서도 잘 챙겨 먹고 잘 사는 사람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실은 제가 결혼 전에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았거든요. 저도 모르는 돈이었죠. 10살 때부터 같이 살지도 않고 소식도 모르다가 돌아가셔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앞으로 유산을 많이 남겨두셨대요. 삼촌이 어릴 때 주면 엄마한테 다 뺏길 것 같아서 상황을 보고 계셨던 거라면서. 어머, 당신 앞으로 유산을? 엄마가 아파트 얘기를 계속해서 저도 불안한 마음에 갖고만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이런 일 터진 것도 그렇고 제가 아버님 이 사람만큼이나 좋아하고 잘 따르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면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진심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도 부탁 하나만 하세.
자네 우리 때문에 천륜을 끊을 필요는 없어. 미우나 고우나 해도 엄마고 난 자네가 편했으면 좋겠거든.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했으면 싶은데 아이 어떤가? 아빠는 어른으로서 침착하게 남편의 결정을 번복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더군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 과거를 용서하지도 못한 마당에 파렴치한 민낯을 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어릴 땐 모성애가 부족한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 가족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가족의 가치를 아는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지 모르는 사람한테 돈으로 이용당하면서 살긴 싫으네요. 그 후 남편은 아빠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을 고르더라고요.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진짜 가족의 모습이란 게 느껴져서 피식하고 웃음이 터지곤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서 그런지 임신이 됐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우리 애 앞에서도 둘이 이렇게 싸울 거야? 아이 싸우긴 누가 싸웠다고 그래. 원래 싸나이들 대화가 그런 거지. 이제 당신 우리 아들까지 태어나면 3대 1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 남자들한테 잔소리 적당히 하라고. 나중에 당신 편 아무도 안 들 수 있다. 아이 그래. 너 남자 셋 뭉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도 겁 안 나네요. 그렇게 매일 웃음꽃 피는 시간을 보내며 출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번호까지 바꾼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시어머니는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내서 얼마만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왔더라고요. 야, 너 말년에 나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나 지금 괜찮은 남자 하나 물었어. 그러니 나중에 돈 필요하다고 힘들어져서 연락 와도 소용없다. 지금 도와줘야 내가 너 힘들 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빨리 우리 아들 설득해서 돈 보내. 걔 착해 빠져서 얼마 못 간다니까. 그리고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니 여전히 돈으로만 우릴 보고 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군요. 들리는 말로는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수시로 받아간 돈이 꽤 됐는데 그 돈으로 연하남들 있는 술집 다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편안한 생활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셈이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참 시어머니와 연 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좋은 할아버지와 부모님 밑에서 예의 바르고 착하게 클 우리 아들 모습을 보고 싶네요. 좋은 결정이라고 이 사연 들으신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